계수일간 병진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일간한테 계면연은 비견이 오는 운이죠. 계수가 비견이니까 자신이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견이 오니까 비견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 그 계수가 중점이 되는 한 해에 접어드는 거잖아요, 계면연은. 그러면은 계수 일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일간이라고 하는 이 계수의 속성이 연으로 이제 배정이 돼서 들어간 거니까, 이를테면은 연에서 오는 그것이 이제 태세가 임금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 일간이 임금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그 임금이 난 줄 알고 내가 임금인 줄 알고 이제 혼동을 하는 거죠. 그만큼 책임감을 부여하고 나를 임금처럼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잘하면은 칭찬받고 못하면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비견이라고 하는 이 계수의 속성이, 비견이 와서 어떻다 이런 것보다 계수인 내가 대표가 돼서 이 계면연에 한테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는데 어떠한 쪽으로 주목을 받느냐, 묘목이라고 하는 식신으로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때부터 결정해서 끌고 나가야 하는 식신이잖아요. 내 진로를 내가 계획한 대로 열어서 움직이고 부지런 떨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이게 좀 다소 힘들고 고되더라도 뭐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게 식신이 아니라 뭐 편인으로 산다고 하면 알아서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복량 같은 것도 좀 타고날 수 있고요. 계수한테는 이 신금이 아주 절대적인 용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천간 신금이. 그래서 신금이라는 것은 계수한테 정말 있으면 좋은 그런 존재이긴 한데, 이런 을목이나 천간의 을목이나 지지 묘목 같은 것은 막상 가지고 있으면은 좋기는 해요. 근데 이것으로 내가 많이 신경 쓰고 발품 팔고 엄청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로 보면은 뭐 계묘일주나 계유일주나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계유일주가 뭐 12운성상 병지라든지 아니면 뭐 식신을 편인도식한다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일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계수한테 절대 용신인 이제 신금과도 같은 이 편인을 아주 걸록지로 뿌리를 강력하게 둔 일주 중에 하나가 계유일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 이거죠. 계유일주 자체로 엄청 많은 복량들을 타고났다고도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그에 맞게 본인도 그 복량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복을 타고나면 더 많은 복을 못 타고난 게 좀 불만이지, 자기가 그래도 남들보다 낫구나 하면서 스스로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인성에 대한 복량이다 그러면 이게 문서운이고 집안 대대로 이어지는 어떤 유전자 같은 것을 또 타고나는 거기도 한데, 뭐 이런 부분이냐 아니면 내가 새롭게 개척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식상적 부분이냐, 이런 차이를 구분을 또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계수가 어쨌든 이 묘목을 달고 왔으니까 올 한 해 식신으로 이것저것 노력해야겠죠. 진로를 열어가고 공부도 하고 새롭게 알아보기도 하고 많이 발품 팔고 노력해야 한다. 그냥 앉아서 가만히만 있어가지고는 뭐 도움이 되는 건 없겠죠. 그래서 계수가 묘목 식신을 보면은 뭐 각종 귀인이랑 귀인 다 붙죠. 천을귀인부터 해서 문창귀인, 학당귀인, 아주 장생지부터 해서. 근데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고생해야 한다. 노동하고 신경 쓰고, 누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게 있다고 하면 나는 그만큼 열심히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다. 그게 계수가 묘목을 봤을 때 부분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병진월을 만났어요. 그러면 병진월 안에서 병화라고 하는 이제 정제, 정제도 또 이제 신금과 같이 절대 용신으로 불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병화가 실생활에서 중요한 생활과도 같은 그런 일에 대한 결과죠. 정제. 병화가 있는 계수하고 없는 계수의 차이가 반드시 극명하게 갈린다.
그래서 병화가 오면 개수가 이렇게 음지 식물로서 좀 탈피할 수 있는, 개수, 기토, 을목 다 음지 존재들 아니에요? 요럴 때 이제 병화가 존재하는 것은 양지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계묘년의 주 관점은 얼마나 음습한 기질들을 좀 해결하느냐 이런 건데, 이 병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요때부터 이제 좀 해결될 실마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겠죠. 환해지고 드러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지저분한 것들을 보여주면 어떻겠어요. 우리 집이 정리도 안 됐는데 부동산에서 갑자기 방 좀 보여달라 해가지고 보여줘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갑자기 누가 외부인이 좀 찾아와야 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난처할 수도 있다. 병화라고 하는 이 정제가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좋은 작용만 한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어떨 때는 곤란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긍정적일 때는 내가 뭐 빌려줬던 돈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부 지원금이라든지 뭐 행재수 이런 것도 좀 따라올 수 있겠죠. 돈이 필요한데 대출 상품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상 딱 내가 뭘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대출이 나와서 아주 좋은 금리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그런 운들이 따라오는 그런 때가 병진월에 이 병화의 작용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진토는 또 변화무쌍한 토라고 했잖아요. 용이기도 하고 상상 속의 동물이다. 그러면 이제 상상 속의 동물이란 얘기는 우리가 구체화되지 않고 막연한 걸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이게 어떤 계획 단계로 이제 생각만 해보다가 끝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인연이 될 수도 있겠죠. 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러니까 요 진토 때는 너무 에너지를 막 무리해서 써가지고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상황을 지켜보고 이게 과연 내가 좀 해도 되는 건지, 베팅을 해볼 만한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아마 병진월 그래도 좀 겪어볼 만한 운이다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어떤 운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개수일간한테는 참 복잡다단한 운이다. 변화무쌍하다. 그냥 어떻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아주 미묘한 그런 운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측하지 마라. 그냥 물 흐르듯이 몸을 맡기고 물 흘러가듯이 개수처럼 흘러가면 된다. 이것이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장 문제를 보면은 진토 정관으로 관적인 행보를 하기에는 좀 적절치는 못하죠. 왜냐면 이 관이 딱 안정감이 되어 있는, 뭔가 규정화되어 있는 이런 술토 같은 토가 아니라 진토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좀 비율을 맞춰야 돼요. 진토의 개수라는 거는 정관이 진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맞췄다 저리 맞췄다 아주 뒤지다거리를 많이 해야 한다. 그것이 또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개수는 또 정관이잖아요. 정관이라는 질서는 잘 변하지 않는, 딱 그것만 지키면 되는 이런 질서입니다. 근데 그러한 질서가 진토로 배정이 됐으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참 진짜 이거 안 따를 수도 없고, 따르자니 정말 까다롭고 뭐 이런 조건이 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천간하고 지지의 이런 배합을 잘 연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시거나 월간 운세 이런 거 볼 때, 월운이 됐든 일진을 볼 때가 됐든, 천간 기준에서 지지를 볼 때 또 지지도 천간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흘러가는지, 그거를 좀 집중해서 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게 이런 관적인 행보가 딱 뭐 하나로 귀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계묘년은 관에 대한 행보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관운에 대해서 엄청 뭐 기회가 따라오고 어디 뭐 서류 접수하면은 다 뭐 합격이 되고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도 어쨌든 나한테 좀 선택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아직 계면연의 초창기라 해가지고 모든 기회들이 나한테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쏠쏠하게 여기저기에서 좀 내가 무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거, 뭐 시기가 조금씩 나한테 찾아오기는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고 조금씩 발돋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웅크려서 겨울잠 자시던 분들도 이제는 잠만 잘 수 없는 진월로 넘어왔으니까 진월에는 다 일을 합니다. 백수들도 진시에는 다 일어나고요. 진시에 안 일어나면 게으름뱅이 소리 듣는 거죠. 이제 사시에는 무조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이라도 먹어야 돼서 일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진월이나 진시 때는 뭐 묘시까지는 아니어도 진시나 뭐 진월 이럴 때는 이제 활동하고 움직이죠. 요때도 안 하면 진짜 좀 문제가 있다. 아무리 게으르고 아무리 일 안 하는 방구석 백수여도 움직이긴 한다 이거죠. 어디 뭐 벼룩시장이라도 본다든지. 요즘에는 뭐 벼룩시장 이런 거 거의 잘 안 보죠. 뭐 인터넷에 다 광고 올라와 있으니까. 옛날에 뭐 벼룩시장이니 가로수니 뭐 그런 거 보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어쨌든 진토 때는 항상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진월에 변화무쌍한 그런 용의 기질을 닮아서 우리도 아직 막연하긴 하지만 정관의 기질로 개수일간은 끊임없이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고 뭐 서류 넣어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어디 누가 뭐 좋은 소스 있다고 하면 좀 들으러 가보기도 하고 그럴 때란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결정 짓고서 딱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좀 경우의 수를 좀 열어놓고 하면 좋겠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꼭 어떠한 품목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비전이 있다 해서 그것만 고수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사람의 어떤 의견을 경청을 해서 이렇게 해나간다고 하면 그 안에서 또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든지 뭐 그런 아이템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성을 보자고 하면 개수일간한테 계면연은 어쨌든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사고관념들, 틀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하고 바뀌고 그리고 뭔가를 꼭 내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뭘 해야겠다 이러면은 좀 연애가 될 수도 있어요. 연애 필요성 이런 거를 느꼈을 때 근데 그런 연애 필요성을 별로 안 느낀다 그러면 기회가 오든 말든 상관없이 뭐 새로운 인연들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좀 달려있다. 그리고 내 실생활과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 정화일간 할 때는 전부 다 흉신이라고 했어요. 계묘도 편관, 편인, 병진도 겁재, 상관, 편관, 편인, 겁재, 상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일간의 경우에는 완전한 흉신 파티입니다. 근데 개수일간은 뭐 비견하고 식신하고 정제, 정관 다 길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길신의 속성이라는 거는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얘기인데 그런 곳에서 뭔가 특별한 인연의 흐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뭐 그냥 일만 하는 거죠. 공부하고 일하고 관계하던 사람하고는 그냥 똑같이 관계하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그런 뾰족한 수가 나오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 외로워서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하고 싶다 이러면은 소개라도 받으면은 괜찮은데 낯선 무슨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겠다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흉신들이나 잘하는 거고 길신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인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신 범주 안에서 길신답게 놀아야 한다 이거죠. 적어도 뭐 본인 사주에 흉신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도 않은데 이런 계묘년 병진월에 막 이렇게 외로워가지고 막 어디 모임이라도 가입하고 막 동호회도 나가보고 싶고 막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만나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랑 또 성향이 얼마나 맞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길신의 기본이 뭡니까? 타협이란 없다는데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면
그냥 뭐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지 그걸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거는 길신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신의 기본은 용납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흉신은 얼마나 노력해서 내가 맞출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길신이 맞추려고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길신은 용납이 가능한 선에서 얼마나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느냐 이런 영역에 대한 부분이고 흉신은 영역이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뒤치다거리 하고 발품 팔고 대신 일해주고 수수료 받아먹고 이런 것이 이제 흉신의 범주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정신 아주 강하죠. 흉신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도 잘 꼬시고요. 매력도 있고. 대신에 이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막 엄청 노력했는데 이용만 당하고 그럴 수도 있고. 길신 입장에서는 또 자기 바운더리 안에 이제 들어올 만하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족처럼 챙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먹는 것부터 챙겨주면서 그 사람이 이제 생활이 될 만한 것들 다 지원해주죠. 그냥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면 절대로 뭐 굶어 죽을 일은 없게 만든다 이거죠. 그리고 뭐 도움되는 거 있으면은 여기저기 소스 갖다 주고 막 어디 사람 소개해주고 이러는 거는 길신의 범주에 들어가야죠. 흉신한테는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됩니다. 흉신은 자기가 친한 것 같은 사람이어도 부탁 쉽게 잘 못해요. 그게 맨날 같이 다니는 연예인들 뭐 그룹 있잖아요. 팀원이고 하니까 친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그룹 해체하고 나면 연락 안 해요, 서로. 그게 흉신의 범주다 이거예요. 연기자들도 작품 같이 하면 막 친한 것 같잖아요. 친해 보이는 사람만 진짜 소수의 몇 명만 진짜 친한 거고 작품 끝나고 나면은 서로 뭐 모르는 사이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작품 같이 했는지 기억도 못 하는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친해 보이는 거죠. 그 흉신들은 엄청 친해 보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오늘 만났는데 되게 친근감 느끼고 막 그런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니까. 근데 서로 안 보면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그 사람 잘 모르는데 하면서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 근데 길신들은 서비스 정신이라는 게 없어요. 만나도 무뚝뚝합니다. 별로 립 서비스라든지 뭐 이러쿵저러쿵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맨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행동으로 챙겨주는 거죠. 그 사람 뭐 왜 뭐가 문제인지를 다 아니까 굳이 서비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흉신들은 이제 서비스 해야죠. 표정 관리하고 말도 예쁘게 잘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를 써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방송가에서라든지 불특정 다수들이 있는 뭐 인터넷 매체들 이런 거에 항상 흉신들이 이렇게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그냥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막 지적하고 뭐가 잘못됐다 하고 뭐 오타 지적이니 막 내용 확인 정확하게 해서 검증된 거냐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흉신들의 범주 안에서는 서비스 정신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야 서비스 할 거면은 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좀 흉신이다 이거고 길신들은 그런 거 거슬려도 그냥 지나갑니다.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면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굳이 시간 쓰는 것 자체를 그냥 시간 낭비고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틀렸는데 뭐 어쩌라고 뭐 나랑 상관없잖아 뭐 이런 거. 근데 뭐 거기에 자신의 어떤 부서 뭐 일적인 거 뭐가 있는데 그걸 뭐 안 좋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뭐 허위 사실이다 뭐 너무 지나치게 과장됐다 이러면 또 길신이 가만히 안 있죠. 바로 아이디 만들어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바로 그냥 사실관계 막 자료 만들어가지고 댓글 답니다. 반박하고. 길신은 또 자기 영역 건드리는 거 뭐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이 길신과 흉신의 범주 정확하게 딱 나눠가지고 볼만하고 개수일관한테는 이런 길신의 설명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또 뭐 연애, 이성 뭐 얘기하다가 또 이런 길신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자기의 바운더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기질대로 움직이냐 이게 제일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성 문제는 좀 그렇고 재물운을 보자면 재물은 일단 지금 노력한 만큼 쌓이는 운이기 때문에 막상 내가 지금 막 엄청 현금이 나와 돌고 그럴 때는 아닙니다. 지금 좀 빠듯하고 쪼들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시대적인 것도 좀 감안을 해야겠죠. 코로나도 지나갔고 완전히 지나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큰 타격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개수일간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좀 타격을 많이 입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부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제 점점 또 뭐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이제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그 젊은 세대들 있죠. 이게 노인이 고령화돼서 계속 생존해 있는데 이제 젊은 층들은 점점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이렇게 연령층들에 대한 구조가 좀 예전과는 다르니까 앞으로 어떤 시장들이 좀 각광을 받고 어떤 시장들은 좀 퇴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면서 또 불안해하는 업종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 치고 나가야 할지 이런 거를 고민할 때죠. 그래서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내 정신 건강 이런 것도 한순간도 지금 허비하면 안 되는 시점인 거예요. 믿어야 될 사람이 아니면 절대 만나지도 말 것이며 내가 정말 배팅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뭐 동업이 됐든 본인이 뭐 몸을 담든 하지 말아야죠. 정확한 것만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가지 않으면 후회한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손실 봤던 돈이나 시간 복구해야죠. 그래서 개수일간한테 제일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돈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돈이나 시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을 텐데 이런 재물에 대한 것이 얼마나 또 나한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져다 주느냐. 뭐 돈 많이 준다고 무조건 그 일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나랑 접점이 맞아야 하고 내가 뭐 전공했던 과목이라든지 내 주특기하고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으며 내 집에서 또 얼마나 멀고 또 다닐만 한지 일에 대한 그 난이도는 얼마나 또 수월한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뭐 돈 많이 준다 뭐 거리가 가깝다 뭐 일이 쉽다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좀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부분들은 증식이 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또 내가 알아보고 또 미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그런 시기니까 일단 심기일전해서 다양하게 좀 도전해보고 발품 팔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개수일간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인을묘 식신상관은 겪은 입장으로서 많이 고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제 겨울잠에서 좀 벗어난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개수일간도 고생 참 많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밝아지는 마음으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믿음 그리고 실제로 잘 될 거기도 하니까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